남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겪는다는 사춘기 증상도 크게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엄마와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꿈꾸는 아마입니다. 큰아이가 1학년이 되었을 때 엄마표 공부를 선언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확고한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제 인생의 또 다른 길이 되었어요. 아이와 집에서 공부한 지 올해로 7년째로 접어들었는데요. 지금까지의 제 경험과 앞으로의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작은 물론 돈이었어요. 혹벌이로 내 식구가 밥 먹고 살기도 버거운데 두 아이의 사교육까지 감당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둘째를 낳을 때만 해도 남들처럼은 못해도 기본적인 사교육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비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유치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도 학원은 한 과목에 10만 원이 훌쩍 넘었고 일주일에 한 번 선생님이 오는 학습지도 여러 과목을 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아이가 하나였다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둘이다 보니 그 결정이 쉽지 않았어요. 사교육은 시작한 이상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경제적인 문제로 사교육에 대한 마음은 접었지만 뾰족한 대안도 없었어요. 그저 불안함을 안고 아이들을 지켜보는 것이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러다 학교 갈 시기가 다가오자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은 걱정이 밀려왔어요. 현재 초등학교에선 한글과 기본적인 수학 공부는 마쳐야만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제 나름의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블로그에서 아이 공부와 관련된 글을 열심히 찾아 읽기도 하고 서점에서 여러 문제집을 살펴보면서 저만의 길을 모색했어요. 때마침 제가 책에 눈을 돌리던 시기여서 그 답을 책에서 찾아보기도 했어요. 주변의 엄마들은 사교육이 답이라며 좋은 학원을 찾느라 바빴어요. 하지만 제가 읽은 책과 몇몇의 블로그에선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표로 성공한 사례들과 그들이 먼저 닦아놓은 길을 상세하게 알려주기도 했어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했던 엄마가 아니어서 망설이던 저에게 아무래도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듯해서 너무 고맙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막연하게 시작한 엄마표 공부가 지금은 제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줬어요. 오히려 사교육에서 고개를 돌리게 된 후로 대한민국의 과도한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었죠. 경제적 어려움이 새로운 교육 방식을 찾게 해준 계기가 된 거예요. 제겐 위기가 곧 기회가 되어준 거죠. 만약 경제적 여유가 허락되었다면 저도 다른 엄마들과 마찬가지로 더 좋은 학원, 더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찾아 헤매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힘들게 엄마표 공부를 시작할 생각도 하지 않았겠죠. 지금은 엄마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에게 맞는 교재와 프로그램을 직접 고르고 아이와 같이 공부하면서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은 것이 너무 좋았어요. 대부분의 엄마들은 아이가 빨리 커서 자신만의 생활을 찾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전 첫 아이를 4년 만에 어렵게 가진 경우라 아이에 대한 애착이 좀 더 강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 곁에 있을 수 있는 시간도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저희 아이 곁에 좀 더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도 보고 집에서 만화영화도 함께 보면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그 시간이 제겐 또 다른 행복이었어요. 아이와 공부하다 보면 욱하는 순간도 와요. 내 생각처럼 아이가 움직여주지 않거나 기대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면 과감히 책을 덮었어요. 절대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사정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자신이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부모에게 요구도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 저의 태도가 오히려 아이들 스스로 최소한의 분량은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매일 공부해야 할 양을 함께 결정했고 아이가 힘들어할 땐 상황을 보며 조절도 해줬어요. 엄마의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아이와 타협해가며 진행했던 공부는 흥미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부감은 많이 줄었어요. 그렇게 한글 공부를 시작으로 지금은 수학, 영어, 음악, 독서까지 함께 하고 있어요. 몸으로 해야 하는 운동 부분은 아빠가 담당하면서 아이들과 유대감도 키워나갔죠. 저는 아이들이 행복해야 부모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공부에 지쳐있는 대한민국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행복은 언제까지였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입학 전에 한글을 떼고 영어와 수학도 어느 정도 해야 하는 실정이라면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길 중에 하나가 엄마표 공부라고 생각했죠. 아이와 함께 할 수 없는 워킹맘들에게는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적어도 가정주부라면 아이를 위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 싶어요. 한진희 작가님의 엄마표 영어 이제 시작합니다를 읽으면서 영어 관련 분야를 전공해야만 아이를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렸어요. 또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것도 좋지만 아이의 잠재력을 끌어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조금은 무모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누구보다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엄마가 아닐까요? 저는 엄마가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공부에 대한 사교육은 가능한 시키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이후로 나 스스로 더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아이를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는 그 시간이 제겐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올해 큰아이가 중학생이 되었는데요. 지금도 지나온 그 시간들이 전혀 후회되지 않아요. 남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겪는다는 사춘기 증상도 크게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엄마와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성적도 우수하고 수업 태도도 좋아서 과목별 선생님께 늘 칭찬받는 아이가 되어 있었죠.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쉽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남다를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도 학교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고 있으니까요. 태어난 이상 달라질 수 없다가 아니라 엄마와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지금도 저희 아이 주변에는 엄마와 대화를 피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집에 일찍 들어가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세상에는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엄마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입시 전쟁이 한창인 대한민국에서도 아이와 엄마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요.